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식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상세하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여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만한 또 상식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이 사실을 보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큰 염려 속에 역시 대한민국은 하늘이 돌보는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남의 나라에게 해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침략만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국가의 이념, 국민들의 정신을 하늘이 돌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재명 대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못나서, 개그맨 출신이어서 못나서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좌파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죠. 그러면서 지금 반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좌파와 민주당은 모순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못난 이들의 행진이죠. 어떻게 이렇게 못난 것들만 한 군데 모여일 수 있는지, 그래서 민주당 좌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나쁜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경제는 돌보지 않고 지네들 수사만 한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경제 돌보지 않는다고요? 경제 돌보지 않는다는 그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대한민국의 빚을 500조 가까이 불려놨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주고 그 돈으로 표를 사느라고 국가의 빚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지금 국민 1인당, 어린애 포함해서 1인당 국가 빚을 2,300만 원씩 지고 있는 격이라고 합니다. 2,300만 원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제 타령을 하니 이들의 꼴값의 한계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소련을 김정은이 방문해서 지구상의 왕따 둘이 만났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북에 꼼짝 못하고, 지구상의 왕따가 중국, 소련, 이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왕따국을 대국,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똘똘똘똘똘 뭉쳐서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던 것들이 민주당과 좌파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우크라이나를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했다 왔습니다. 그 후에 후속 조치로 한국재건협력 대표단 단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단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는 이러한 한국재건협력단이 꾸려져서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제적 계획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 원전, 방산, 방위산업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이 굉장히 발달돼서 탱크나 뭐 비행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비롯해서 지금 유럽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협력, 저렇게 국가가 폐허가 됐으니 재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 자원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무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제안한 이 사업 규모가 1,200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빚을 만들어 놓은 게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빚이 500조에 달합니다. 그 국가의 빚을 뛰어넘는 금액 1,200억 조의 규모 재건 사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동분 이상의 우리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 도약기를 맞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식량 무기 시대가 옵니다. 식량 무기 시대가 옵니다. 식량이 무기화하면 돈을 가지고도 먹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해서 씨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그러한 곡창지대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잘 협력이 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외교 문제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8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이 재건협력단에 같이 포함이 돼서 방문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민간 기업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는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대용량 원전 기술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안보의 제1조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EU 시장을 겨냥해서 이 원자력을 개발하자, 이런 것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기 자동차의 필수 아이템이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중요합니다. 이 핵심 소재가 없으면 아예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죠. 리튬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기가 막힌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원전은 역시 EU를 겨냥해서 원전으로 해서 EU에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그것을 원전으로 이들에게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국가 비전 발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바보 이재명은 뭐라 그랬냐면 못나서 소련한테 침략을 받았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답하세요. 1,000조 2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침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대서양 나토를 겨냥해서 무기 수출까지 같이 하자. 즉 제조 공장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보 이재명, 위선자 이재명, 범죄 혐의자 이재명, 단식쇼 이재명 응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재건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역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제안을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